헌법재판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사건 접수부터 선고 결과까지 알 수 있는 전자헌법재판센터가 달라졌는데요. 복잡함은 줄이고 편리함은 더하고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헌법재판센터. 저와 함께 이용 방법을 살펴볼까요? 전자헌법재판센터는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의 청구서나 답변서 등을 전자제출, 전자송달, 사건기록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자제출을 통해 사건, 문건 제출이 가능하고 전자송달로 송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통해 관련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회원가입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 유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됩니다. 이후 적절한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의 상세 정보를 입력해주면 회원 가입 끝! 회원 가입 후 전자헌법재판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또는 행정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은 잘 마치셨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전자제출입니다. 화면 상단에 보면 사건 제출, 문건 제출이 보일 텐데요. 문건 제출은 추가적인 문건을 제출할 경우 이용하는 것이니 사건을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는 사건 제출을 선택합니다. 1단계에서는 사건 유형을 선택하는데요. 사건 유형 구분이 가능한 경우엔 사건 유형 직접 선택을, 어려운 경우엔 문답형 사건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문답형 사건 유형 선택 시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여 제출할 사건에 적합한 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선택이 끝났다면 사건 제출 2단계, 당사자 등 정보 입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건 제출 시 필요한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청구인 등 사건 당사자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다수의 청구인을 등록할 경우 청구인 명단 양식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청구인을 등록한 경우 대표 청구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입력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3단계는 청구서를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파일 첨부식과 양식 기재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단에 작성례 보기를 클릭하면 각 사건의 작성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파일 첨부식 작성 방법은 미리 작성한 청구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청구서 파일을 등록합니다. 첨부 서류나 멀티미디어 파일이 있을 경우 파일을 추가해주세요. 다음은 양식 기재식 작성 방법으로 각 사건별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첨부 서류나 멀티미디어 파일이 있을 경우 파일을 추가해주세요. 작성을 마쳤다면 청구서 확인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사건 제출 4단계인 청구서 확인 및 제출 단계에서는 작성된 청구서의 내용이 자동으로 PDF로 변환되어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하단에 변환된 문서를 전부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서명 후 바로 제출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후 청구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사건 제출 5단계, 제출 완료 단계인데요. 최종적으로 제출된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제출함에서 제출한 사건의 목록을 조회하고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건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청구서의 목록은 임시 저장함에서 확인 및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건 제출 후 문건 추가가 필요하다면 문건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엔 문건 제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문건 제출 1단계는 문건 유형 선택인데요.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여 찾고자 하는 문건 유형을 검색할 수 있고 또는 제출 가능한 문건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건 제출 2단계, 문건 작성 단계입니다. 사건 정보는 사건 번호 또는 접수 번호로 검색하여 입력하며 사건 정보를 검색해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로 작성 및 등록해야 하는 문건이 다르니
알맞은 항목을 선택하고 진행해 주세요. 문건 등록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문건 제출 3단계. 문건 확인 및 제출 단계에선 작성한 문건 및 첨부 파일을 검토합니다. 문건 및 첨부 파일을 확인 후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하단 변환된 문서를 전부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세요. 서명 후 바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후 문건 제출을 완료합니다. 문건 제출 4단계. 제출 완료 단계인데요. 최종적으로 제출된 문건 정보 확인 및 추가 문건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건 제출함에서는 제출한 문건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자송달에 대해 알아볼게요. 송달 문서함에서는 제출된 사건 및 문건에 대한 전자송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송달 전환 신청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 제출한 건에 대해 전자송달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에서는 공시송달된 공시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기록 열람입니다.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당사자 등이 관련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사건 기록 열람에서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이 승인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부족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전자헌법재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건 제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본안사건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만약 본안사건이 없을 경우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명단 등록 시 다수의 신청인이 있을 경우 명단 양식을 통해 등록하고 대표 신청인을 설정해주세요. 입력 내용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무자력 내역 중 해당 란에 체크하라는 문항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잠깐! 국선대리인 선임을 위한 무자력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자력 내역 중 해당 란에 체크하고 선임 요건에 해당한다는 소명 자료를 첨부한 뒤 국선대리인 선정 희망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모든 항목의 입력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하단에 변환된 문서를 전부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서명 후 바로 제출을 클릭. 전자서명을 마치면 신청서 작성 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역시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쉽고 간편하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새롭게 변화된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렵게 느껴졌던 심판 청구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조금은 쉬워지셨나요? 회원 가입 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해보고 싶다면 전자헌법재판센터 길잡이에서 체험하기를 통해 순서대로 따라해볼 수 있답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 결과까지 헌법재판을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 곁에 헌법재판소가 함께하겠습니다.